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기가 막힌 차별 대우에 결국 시댁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시어머니에게 나라행 티켓을 선물한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엄청난 딸바보로 시도 때도 없이 무차별적인 편애를 일삼았는데요.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됐든 무조건 시누이의 편을 들고 시누이의 말이라면 하늘에 별이 떨어졌다고 해도 믿었고요. 시누이를 위한 일이라면 뭐든 해줬어요. 청소며 빨래며 식사며 그런 것들 전부 다요. 그리고 시누이와 시누이와 남편을 비교하기 바빴죠. 시어머니는 지구상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잘나고 가장 똑똑한 건 시누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저와 남편을 비난하고 하대했죠. 시어머니 말만 들으면 저와 남편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지구상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의 지론을 갖고 있거든요. 시어머니처럼 아이를 키우면 절대 그 아이는 성장하지 못한다고요. 아이를 키울 때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바로 독립이잖아요. 시어머니처럼 키우면 절대로 제대로 된 인간으로 클 수가 없어요. 안 그런가요?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누이 결혼마저 시어머니의 힘으로 했어요. 그 전까지 연애를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중매를 섰거든요. 그래서 의사와 결혼했죠. 그때 시어머니 코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아세요? 하늘을 찌르다 못해 대기권이 뚫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높은 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확 눌러줬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꿈도 뚝 하고 끊어버렸죠.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결혼을 꼭 하고 싶었던 저는 늦었다면 늦고 적당하다면 적당한 30에 결혼을 하게 되어요. 상대는 같은 종이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격리였고 남편은 생선직에 근무하고 있었죠. 연애는 남몰래 1년 정도 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어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도 없이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때부터 삐그덕거리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친정과 시댁의 수준 차이가 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보일러 회사에 다니면서 보일러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주부로 있으면서 간혹 돈이 모자라면 지인과 함께 건물 청소를 했죠.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시청 공무원으로 일했고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국립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있었어요. 국립대학교 사무국장이면 2급 공무원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요새는 법이 바뀌었다는데 제가 결혼할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본가가 대대로 크게 고추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하는 말이 고추를 키우는 비닐하우스가 5채나 있는데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 당신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결혼이 이렇게 차이가 날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제가 다니는 공장 생산직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형편도 집안도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이야. 저는 너무 놀랐어요. 더구나 시부모님은 저희 남매의 직업도 꼬치꼬치 물었죠. 저희 남매는 오빠, 언니, 저로 오빠는 저와 같은 종이공장의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는 24세 어린 나이에 결혼해 주부로 살고 있고 굳이 무슨 일을 하는지 꼽자면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죠. 시부모님은 저희 형부에게도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어요. 저희 형부는 타이어 공장에서 타이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죠. 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네요. 몸 쓰는 일이죠. 대학 졸업장 필요 없는. 우리 딸은 명문대 박사까지 졸업했어요. 영문학과요.
영어로 된 책을 술술 읽는답니다. 얘가 저를 닮아서 책을 참 좋아해요. 집에서 손에 놓지를 않죠. 아, 그렇습니까? 사돈처녀가 공부를 참 잘했나 봅니다. 그럼요. 그걸 다 말하려면 입이 아프죠. 어릴 때부터 영어를 좋아하고 잘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영어로 일기를 썼다니까요. 독후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 그렇다고 제가 막 열어보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린애들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애를 존중하면서 키웠거든요. 그러니 공부 더 하고 싶다고 하니까 박사까지 서포트 해주지. 안 그래요? 아, 사돈어른께서 참 대단하십니다. 요즘 세상에 대학 한번 보내기도 어려운데 박사까지 보내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러게, 왜 사돈어른은 대학을 안 보내셨어요? 지금 아드님도 안 보내신 거죠? 셋 중 아무도? 어쩌면 좋아. 그래도 한 명은 보내셨어야죠. 그거 이야기는 안 해도 평생 가슴속에 맺힐 텐데 영 보낼 형편이 아니었나 봐요. 안 보낸 게 아니라 못 보낸 거네요. 어머머, 참. 이렇게 집안끼리 차이 나는 거 난 좀 그렇던데. 돈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안 그래요, 당신은? 시아버지는 긍정하는 듯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상했어요. 제가 알기로 저희 남편은 대졸이 아니거든요. 2급 공무원이나 되어서 돈이 없어 아들 대학을 안 보냈을 리 없고 저희 남편이 뜻이 없었나? 그래도 저렇게 학벌주의면 억지로라도 보내지 않나? 사람을 앞에 놓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돈이 없어서 못 보낸 거냐 할 정도면 억지로라도 보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대학을 못 갈 정도로 공부를 못한 아들이 부끄러워서 억지로 박사까지 딴 딸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만큼 시어머니는 신우의 이야기만, 그것도 자랑만 늘어놓았어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죠. 그 어떤 이야기도요. 남편이 거의 투명인간 같았어요. 그리고 저에겐 얌전히 앉아 밥을 먹는 시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는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자랑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듯 보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누이 자랑을 멈추지 못했죠. 초등학교 때 우리 딸이 전교에서 키가 제일 컸어요. 여자 중에요. 지금 173cm 정도 되어요. 지 오빠랑 비슷하죠. 거기다 얼굴까지 예쁘니 눈에 안 띌 수가 없었어요. 보시다시피 저희 딸이 저를 완전 빼다 박아서 기획사에서 명함도 받고 정말 곤란했다니까요. 다행히 얘가 공부를 잘해서 공부 쪽으로 지원해준 거죠. 그치, 우리 딸.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결혼 따위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그걸 저희 가족도 느끼고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눈치를 줬는데 남편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얘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줬어요. 그런 부분에선 해프다고 해도 맞죠. 그런데 요즘에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애들 커가는데 돈 아끼는 사람들이요. 대학은 필수인데. 그렇죠? 아, 예, 그건 제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벌어 애들 새 키우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어서요. 그리고 제가 부족해 여유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딸 바르고 성실하게 컸어요. 잔재주 부리지 않고요. 그러니 아무쪼록 예쁘게 봐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서 상견례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상견례답게 결혼 날짜나 웨딩홀이나 하긴 인건과 같은 결혼식 준비에 대한 상의를 했어요. 저는 어른들과 상의를 하면서 자꾸 시어머니를 봤어요. 눈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누이 자랑 시간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흥미를 잃은 듯 계속 딴짓만 했거든요. 옆에 앉은 시누이와 속닥속닥 이야기하며 낄낄 웃기도 하고요. 그게 너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도 느낀 것 같았고요. 저 어머님, 대략적으로 몇 분 오시는지 아세요? 아버님은 대충 말해주셨는데 어머님도 말씀해 주셔야 뷔페 식사도 예약하고
웨딩홀 크기도 정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답례품도 수량 맞춰야 해서. 어머님.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관심을 가질 혼수 이야기도 했어요. 어머님, 혼수는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둔 거 있으세요? 저희가 최대한 맞출 수 있으면 맞춰볼게요. 생각해둔 거 없다. 혼수든 뭐든. 너희 결혼식에 몇 명이 오는 줄도 난 몰라. 네 시아버지 손님이 다다. 에이, 저희가 부담 가지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혼수도 그렇고 손님들도 많이 오셔도 괜찮으니까 말씀해보세요. 아니, 생각해둔 거 없다. 무슨 대단한 결혼식이라고 사람을 그렇게 부르니? 너희 시아버지 나 포함해서 50명도 안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혼수도 됐어.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받겠다고. 우린 기대도 안 하니까 부담 갖지 말아라. 더 물어보지도 말고. 더 이상 결혼식에 대해서는 상의할 것도 없다. 너희가 다 알아서 해라. 한복도 전에 조카 결혼식 때문에 맞춰놓은 게 있으니까 따로 살 필요 없고. 너희 시아버지도 그때 맞춰둔 정장이 있다. 다른 건 모르겠고 한복 불편하니 결혼식은 웬만해서 빨리 끝내거라. 아, 우리 유리 정장은 한 벌 맞춰주렴. 너희가 그렇게 뭘 해주고 싶어하니 샤넬로다가 정장 한 벌 맞춰줘. 그리고 촛불 점화 같은 거 나 시키지 말아라. 내가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그건 좀 그렇다. 사돈 어른도 굳이 안 하셔도 되겠죠? 정말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게 결혼식 첫 시작인데. 말했잖니? 내가 무대 공포증이 있다고. 사돈 어른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애들 2명 있잖니? 화동이라도 시켜라. 그리고 식사는 안 하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식사를요? 그래도 식사하고 가시지. 결혼식 뷔페 하도 많이 먹어서 물린다. 너희 시아버지 따라 간 결혼식만 1년에 몇 번인 줄 아니? 우리끼리 나가서 알아서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이제 이야기 끝났지? 사돈어른, 식사 잘했습니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결혼식 많이 가셨는데 아깝지 않으세요? 저희가 축의금 다 챙겨 드릴게요. 아이 참, 얘가 정말 됐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그 축의금 저도 안 받으니까 너희들 다 해라. 얘도 좀 데려가고.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는 먼저 일어나 신우의 손을 잡고 식당을 나갔어요. 그리고 남은 시아버지가 대신 사과했죠. 올해 키운 아들 장가간다니 서운해서 그러는 겁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그리고 새아가야, 인원수는 내가 문자를 주마. 정장이랑 한복, 혼수는 너희 시어머니 말대로 하면 되겠구나. 다 너희들 부담 안 주려고, 사돈 어르신들 부담 안 주려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반대하는 것도 그 무엇도 아니니 오해 마십시오. 오늘 결례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그럼 결혼식 날 보자. 상견례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남편을 만나 이것저것 따졌어요. 아니, 자기는 왜 이제껏 부모님 무슨 일 한다는 거 말 안 했어? 내가 듣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대출 언질은 줬어야지. 그리고 어머님은 왜 자꾸 신의 자랑만 하시는 거야? 당신 자랑은 하나도 안 하고. 누가 보면 당신은 어디서 주워온 줄 알겠어.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 우리 결혼식인데, 우리가 주인공인데. 그러자 남편은 몹시 미안해했어요. 정말 미안해. 나는 네가 먼저 물어보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 내가 너무 안일했어. 미안해. 그리고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워낙 딸바보라. 물론 나도 사돈어른 앞에서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지. 정말 우리 결혼 찬성하시는 거야. 그게 맞아? 그냥 자기 데려가라고만 하니까. 혹시 자기 장가 간다니까 서운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하시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우리 결혼 이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 맞아. 반대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 저는 남편의 그 말만 믿고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감사하게도 결혼식 준비 중에 저희 아버지가 500만 원이 든 통장을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현금 50만 원을 주셨죠. 그리고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오빠는 세탁기를, 언니와 형부는 청소기와 전자레인지를 해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저는 그것들을 받고 마냥 기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댁에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10원 한 장도요. 분명 저희 시어머니가 그랬죠.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자식 셋이나 낳아놓고서 대학 한 명을 못 보냈냐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식구들 직업을 듣고 비웃었어요. 혼수 이야기에 기대도 안 한다는 말을 하질 않나. 전반적으로 저희 친정이 못 산다고 무시했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내내 오빠와 언니 그리고 형부까지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냐고 저보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속상한 티를 감추지 못했고요.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죠. 그 말을 듣는 제 속이 우죽했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2급 공무원이라는데 결혼 준비하는 동안 뭐라도 해주겠지 나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고생한다는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상견례 이후 연락은 시아버지의 문자뿐이었어요. 그것도 하객 예상 인원 수에 대한 문자요. 50명. 이게 전부였어요. 남편에게도 별 말이 없었대요. 아무리 딸바 보인 시부모님이라도 해도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하는데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결혼하면 시댁에서 먼 동네에서 살 거고 그럼 거의 안 보는 거랑 같아. 나 그렇게 효자 아니다. 아무리 같은 도시에 살아도 명절에만 보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한테는 내가 잘할게.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한 만큼 내가 잘할게. 약속해. 나는 장인어른은 존경스럽고 장모님은 자기를 낳아주셔서 감사해. 그 마음 절대 변치 않을 거야. 자기가 우리 집 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 집 아들이 될게. 이미 형님들 계셔서 메리트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집 일 때문에 나 버리지 마. 응? 내가 정말 잘할게.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시댁 때문에 서운한 감정을 참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건 저희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매일 제 손을 잡고 애원을 했고 저는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전 형부의 도움으로 이직을 했어요. 형부가 다니는 타이어 회사에 격리직으로요. 아무래도 같은 회사에서 부부가 다니는 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마음을 큰 용기를 내어 이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약속을 지켰어요. 시댁과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죠. 명절이 아니면 시댁에 가지 않았고 집이 같은 도시에 있다는 이유로 저녁만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면 친정에 가서 하루를 묵고 왔죠. 정말 남편은 저를 시댁의 딸로 만들지 않았고 남편 스스로 처가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3년 차에 첫 아이가 생겼어요. 씩씩한 남자아이였죠. 그리고 한 24주쯤 되었을까요? 남편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임신 중인 저는 장례식에 갈 수 없어서 남편만 보냈는데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못 가서 죄송해요. 잘 못 주무시죠? 그래도 식사 잘하시고 현수 씨 깨어 있으라고 하고 쪽잠이라도 주무세요. 그래. 갑자기 돌아가신 거라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넌 안 와도 된다. 와도 할 일도 없었어. 괜히 신경만 쓰인다. 그리고 들었니? 외할머니가 하시던 고추밭이랑 사시던 집은 4명이가 됐다. 오빠는 3층짜리 작은 건물만 받기로 했어. 참 다행이지? 나는 또 피바람이 불 줄 알았는데 우리 오빠가 참 양반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대답은 필요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자꾸 고추밭과 단독주택이 자기 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이제 살살 움직여야 되지 않니? 상 끝나면 바로 밭으로 나와라. 네? 저 이제 몸이 무거워서 안 돼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임신했을수록 더더 움직여야 해. 그렇게 굼벵이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밭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살살 움직이면 돼. 옷은 여분이 있으니까 몸만 오면 된다. 그럼 끊는다. 저는 당황해서 그걸 그대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곧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막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다시 제게 전화를 할 줄 알았는데 몇 달 동안 전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사시던 아파트를 팔고 외할머님이 사시던 주택으로 들어갔어요. 외할머님이 사시던 주택 근처에 밭이 있거든요. 걸어서 한 20분쯤 걸릴까요? 거기다 시아버지도 대학교 사무국장 일을 퇴임한 지 3년 정도 되었으니 슬슬 일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집과 시댁은 더 멀어졌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다가 그래도 이사를 하셨는데 필요한 게 있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이사 잘하셨어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너는 참 잘도 전화를 건다.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걸어? 지난번에 고추일 도우라고 했다고 그걸 촉새처럼 현수한테 일러 바쳤지. 내가 걔한테 처음으로 큰 소리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너 때문에 내가 아들한테 이런 소리도 듣고. 이게 뭐니? 참, 어머니, 그러게 제가 임신 중이라고 밭일 못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도 현수 씨가 그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정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다. 너 둘째 곧장 가질 거냐? 네 나이 생각하면 그래야 한다마는. 바로 둘째 만들고 그럴 거 아니면 산후조리 한다고 생각하고 밭일 좀 도와. 흙 만지고 이러면 정신건강에도 좋단다. 네? 아가씨는 어쩌고요? 집에 없어요? 너는 걔를 어떻게 시키니? 걔 햇빛 알러지도 있고 벌레도 무서워하고 그래서 안 돼. 그리고 넌 걔가 집에만 있는다고 할 일이 없는 것 같니? 걔가 얼마나 바쁘다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병원에는 안 오시면서 전화로 밭일 도우러 오라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을 앞세우며 안 갔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끈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연년생으로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저는 시누이를 언급했어요. 아가씨는요, 아가씨 집에 없어요? 정 손이 급하시면 아가씨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러면 시어머니도 전과 똑같이 말했죠. 여름에 반팔이며 민소매며 잘만 입고 돌아다니는 시누이한테 햇빛 알러지가 있다느니, 모기를 때려잡는 시누이가 벌레를 무서워한다느니, 공부만 하던 애라 손이 야무지지 못하다느니 그런 핑계를 댔죠. 그러다가 시어머니 언성이 높아지면서 전화는 끊어졌어요. 저는 시누이 괴롭히는 못된 새언니 취급을 하더니 시누이가 자기 나름 공부하고 연구하느라 바쁜데 제가 못 살게 군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희 시누이 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자랑 때문에 저희 시누이가 박사학위까지 딴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듣고 본 것에 의하면 저희 시누이 한 번도 직장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 없고요.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집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시누이를 보고 집에서 놀고 있지 않냐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 우리 유리 박사까지 따내다. 지금 밖에서 직장 구하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얘가 뜻이 있어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유리야, 네 새언니가 가방줄이 짧아서 뭘 몰라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응? 어서 들어가. 방에 들어가서 네 할 거 해라. 그러면서 시누이를 감싸기 바빴죠. 물론 시누이가 그렇다고 방탕하게 돈을 쓰고 밖에서 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시댁에 가면 시누이는 늘 방에 있어요. 남편 말 들어보면 친구도 별로 없고 만나지도 않는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말대로 공부를 하는 것일 수도 있죠. 나름 연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백날 방 안에 들어박혀 공부만 연구만 하면 뭐해요? 아직도 청소며 빨래며 식사며 다 시어머니가 해주는데요. 아마 세탁기 돌리는 법도 그 나이 먹고 모를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라면 적어도 1인분의 삶을 해나가야 한다고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부모의 도리는
아이를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어머니는 실격이고 시누이도 실격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걸 전혀 몰라요. 매번 시댁에 가면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우리 딸은 날 닮아서 예쁘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 집안의 귀한 박사 아니니 박사. 영어는 또 얼마나 잘해. 요즘 시대에 영어 못하면 안 된다지만 우리 애는 박사라고. 박사. 차원이 다르지. 다들 우리 딸 공부를 어떻게 시켰냐고 어떻게 박사를 만들었냐고 물어보고 난리야. 그런데 있잖니?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날 닮아 알아서 컸지. 그래요. 아가씨 매일 미국 뉴스 본다며. 요새 뜨는 이슈가 뭐야? 아, 그건 좀 복잡한 문제라. 어차피 언니 말해줘도 모르잖아요. 그래. 어차피 말해줘도 모르는데 뭘 물어. 고학력자가 아니면 이해를 못한다니까. 세계적인 일은 말이야. 더구나 너희처럼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이 세계적인 이슈를 알아서 뭐하니? 우리 유리처럼 고학력자, 그러니까 세계를 바꿀 인재만 알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아, 그래도 세탁기 하나 못 돌리는 고학력자보단 공장쟁이가 낫죠. 뭐? 세탁기? 아니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니? 네가 고학력자가 아니어서 그러는 건데 고학력자가 되면 굳이 세탁기를 자기 손으로 돌릴 필요가 없어. 사람 쓰면 되는데 그런 걸 뭐하러 하니? 그래서 어머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딸은 귀하디 귀해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서 해주는 거다. 뭐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가씨가 제 딸도 아니고. 그런데 아가씨, 정말 일 안 구할 거야? 이제 곧 40이야. 그때 되면 경력직도 이직 잘 안 돼. 내가 정말 걱정되어서 그래. 고학력자고 박사까지 딴 거 알겠는데 솔직히 일 안 하면 그 학력도 도루묵 아니야? 박사까지 딴 거 아깝잖아. 너 자꾸 그럴래? 네가 뭐라고 자꾸 우리 딸한테 이리라 저래라야. 우리 딸이 큰 뜻이 있어서 그래. 너 언젠가 이 말한 거 후회할 거야. 늘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저는 나중에 시어머니가 말한 큰 뜻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 얼마 안 있다가 시어머니가 중대 발표를 했죠. 바로 시누이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갑자기 저희 가족을 불러 모으더니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리가 곧 결혼을 하게 되었어. 상대가 누군 줄 아니? 바로 성형외과 의사란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얼굴 엄청 보는 거 알지? 그 남자가 우리 유리 얼굴 보자마자 반했다는 거야. 저희 시어머니가 고추 농사를 물려받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옆에서 또 고추 농사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지인분이 그분한테 어디 좋은 신부감 없냐고 물어봤다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강력 추천했어요. 또 가서 시누이 자랑을 엄청 했겠죠. 게다가 저희 시부모님이 배경이 나쁘지 않잖아요. 시아버지는 2급 공무원으로 퇴임했지 시어머니는 크게 고추 농사를 하지. 그래서 소개팅이 성사되었나 봐요. 그리고 소개팅도 나쁘지 않게 끝나서 어른들끼리 곧바로 날짜를 잡은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 결혼에 신이 나서 강강술래를 추더라고요. 정말 우스웠어요. 아가씨, 정말 결혼하는 거야? 축하해.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저는 걱정 반, 알 수 없이 밀려오는 시기 반으로 시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누이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시누이의 결혼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어요. 한 달 만에 웨딩홀을 잡고 청첩장을 돌렸죠. 웨딩홀이 저희 부부가 결혼한 웨딩홀보다 2배는 더 컸어요. 어머님,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비어 보이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어머머, 비긴 왜 비어? 내가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부를 건데. 왜? 니네 결혼식이랑 차이 나서 배 아프니? 그런데 그건 내 탓이 아니다. 다 균형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너희 결혼식은 우리가 너희 집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된 거지. 지금은 수준이 딱 맞는 거고. 아니면 백수 시누이 부잣집에 결혼한다니 배 아파? 내가 말했지? 너 후회할 거라고. 진즉 잘했어야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결혼식과는 다르게 자기 결혼식인 것처럼 신나서 이것저것 참견했어요.
신우이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는 건 물론이고요. 부케까지 같이 보러 갔더라고요. 얼떨결에 저도 몇 군데 같이 갔네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이전에 살던 아파트를 판 돈과 고추 농사를 해서 번 돈으로 신우이에게 5억짜리 아파트를 선물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저희 부부에게 숨길 생각이 없어 보였죠.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청 서운했어요. 저는 땡전 한 푼 안 받고 결혼했는데 신우이는 아파트, 그것도 5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으니까요. 어머, 집은 대부분 남자 쪽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은 의사 집안이라더니 집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무슨 자가예요. 둘이 사는데 평수도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원래 부부는 작은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키워가는 재미로 살죠. 어머님도 저희한테 그렇게 말했으면서. 그래서 저희는 전세로 시작했는데. 어머, 얘 좀 봐. 너랑 유리랑 같니? 원래는 남자 쪽에서 집을 해주는 게 맞지만 우리 유리는 지금 의사 집안에 시집가는 거야. 나중에 받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봐주십사 집 해주는 거고. 너한테는 우리가 잘 보일 게 없는데 왜 해주니? 안 그래? 생각을 해봐라. 아버지는 보일러 공사해, 형제들은 하나같이 공장에서 일해. 그런데 우리가 뭐 잘 보일 게 있어서 아파트를 내줘? 해줘야 하는 사람은 너희 집 아니니? 아, 너 말 잘 꺼냈다. 사실 미래를 생각하면 5억도 부족한데 너도 1억 보태라.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1억을 보태라는 거예요. 참, 아가씨는 좋겠네요. 자기 결혼한다고 집에서 5억짜리 아파트도 해주고. 비닐하우스 5채나 있는 고추밭 딸이라 대우가 다르네. 우리 신랑이랑 제가 늦게 결혼했어야 했네요. 그렇게 아쉬워할 것 없다. 니네가 결혼한 거랑 내가 고추 농사를 하는 거랑 하등 상관없으니까. 너 무식해서 그런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아까도 말했지. 나중에 받을 게 있어서 해주는 거라고. 말 그대로 투자지, 투자. 그러니까 너도 투자한다고 생각해. 왜? 나중에 우리 유리 신랑이 보톡스나 레이저나 공짜로 해줄 수도 있잖냐. 참, 어머니도 아가씨한테 그러다 간이고 쓸개고 다 주시겠어요. 그럼 못할 것도 없지. 결국 의사 남편 만나 결혼했으니 이 밭도 이 땅도 다 주려무나. 네? 아들한텐 안 주고요? 아니, 반반 나누지도 않고요? 농담이시죠? 요새 누가 딸한테 다 줘요. 요새가 어떻든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 너도 낳아봐서 알잖냐. 배 아파 낳은 자식 안 예쁘냐? 현수 씨는 뭐 배 아파서 안 낳으셨어요? 무슨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야기 들으면 현수 씨 서운하겠어요. 글쎄, 난 모른다. 그러니 넌 볼 생각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집으로 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하소연을 하다 보니 눈물도 나더군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입에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 자기 잘못 아무것도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무슨 소리야. 이게 뭐 어디가 자기 잘못이야. 당신이 대학을 안 가서 그래? 아니, 그것 때문이면 너무 어처구니 없지. 자기가 대학을 왜 안 갔는지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나는 모르지만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고작 그런 거 가지고 차별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나 입양아야. 신생아로 입양되었어. 우리 부모님 난임 부부였거든. 결혼하고 3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어.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아는 사람을 통해 보육원을 소개받았고 거기서 나를 입양한 거야. 뭐? 그럼 자기가 입양아라서 친자식이 아니라서 편애하는 거라고? 뭐 그런 것도 없다고 생각 안 해. 왜냐하면 유리가 태어나고 부모님이 엄마가 변했으니까. 내가 4살이 되었을 때였어, 유리가 태어난 게. 그렇다는 말은 아가씨는 친자식이란 소리야? 그럼 친자식을 갖게 되면서 입양한 자기를 편애했단 거야? 맞아.
아버지는 은근히 그랬고 엄마는 대놓고 그랬어. 좋았겠지. 그토록 바라던 친자식이었으니까. 내가 스스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그때고 그 이유야. 나와는 다르게 대했으니까. 안 그러는 척해도 다 티가 났으니까. 원래 재채기랑 사랑은 숨기질 못한다잖아. 그러면서 남편은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당한 편애에 대해 털어놓았죠. 남편은 그런 말을 하면서 꼭 자신이 조카나 옆집 아이 같다는 말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다고도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나 자신을 미워했던 것 같기도 해. 그러다 어느 순간 대부분의 입양아가 그렇듯 친모를 찾고 싶었지. 그래서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친모에 대해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놀랐죠. 그때까지 남편이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걸 아는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제서 시아버지는 당신들이 얼마나 남편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편애하는 것을 말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리 바뀌지 않았고 남편이 친모를 찾고 싶다는 욕망은 커져갔죠. 그리고 그걸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찾을 거면 찾아보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알았냐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키워준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남편을 마구 야단쳤어요. 그러면서 다시 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내쫓겠다고 그랬죠. 그때가 남편이 16살이었어요. 시어머니 말이 16인 남편에겐 너무 무서워서 남편은 그 뒤로 친모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달라진 건 시어머니였죠. 아주 냉담해졌어요. 아가씨가 태어난 직후보다 더 냉담해졌죠. 마치 남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자주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널 오래도록 책임져줄 의무는 없어. 성인이 되면 나가거라.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남편은 지금도 모르겠대요. 아무튼 그 말을 듣고 남편은 대학 진학을 포기했죠. 공고를 나와서 지금 일하는 종이회사 생산직에 근무했어요. 하지만 결혼 전까지 집을 나오진 않았죠. 집까지 나오면 나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두려웠다고 할까? 그래서 그랬지 뭐. 담담하게 말하는데 저는 속이 타들어가서 제가 될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제 소중한 남편이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둘도 없는 제 남편이 그런 취급을 당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또 1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저는 불쌍한 제 남편이 아른거렸어요. 도무지 시부모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죠. 아무리 입양하라고 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앞에 제가 준비한 2억짜리 수표를 던졌어요. 1억도 작은 것 같은데 2억은 어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던진 수표를 확인하더니 손을 벌벌 떨었어요. 이게 웬 돈이냐? 너 혹시 로또라도 당첨되었어? 로또는 무슨 로또예요? 이 돈 제가 노력해서 번 돈이에요. 격리 주제에 무슨 이런 돈이 있어? 너 탈세하거나 횡령한 거 아니냐? 그러면 못 써.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지. 걱정 마세요. 탈세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번 돈이니까요. 어머님, 저 컴퓨터로도 돈 버는 거 아시죠? 그걸로 번 거예요. 사실은 제가 첫 아이를 갖기 전에 언니의 권유로 블로그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아이를 갖는 걸 자꾸 실패하자 우울해져서 좀처럼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매일 겨우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하면 누워있기 바빴죠. 그걸 알고 저희 언니가 블로그에 글을 써보라고 했어요. 너 요리 좋아하잖아. 잘하기도 하고. 나는 너희 집 부엌만 오면 꼭 해외에 온 것 같다니까? 어찌나 다양한 식재료가 있는지. 그걸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거야. 멋지지 않아? 그리고 내가 볼 땐 네가 사진 찍는 센스도 있어서 잘 될 것 같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글을 써. 한 번도 사람들이 보는 글은 써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무리야. 그래도 생각해줘서 고마워. 어라?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글이야 쓰면서 배우는 거지. 너는 근성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하잖아. 그러니 못할 게 뭐 있어? 그리고 파워블로거 되면 광고도 들어올 거고. 협찬에. 요즘엔 공동구매를 하면서 돈을 번다더라? 그렇게 되면 네 수입에 부수입까지 생기는 건데 얼마나 좋아. 그렇게 저는 언니의 말에 흔들려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블로그를 시작한 지 4달 만에 파워블로거가 되었죠. 그러니 협찬도 광고도 공구 제안도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블로거 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을 모조리 적금에 쏟아부었어요. 그러니 차곡차곡 쌓여 억 단위의 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이 이런 식으로 쓰일지 몰랐지만 저는 처음부터 2억을 시어머니에게 줄 생각이 없었어요. 단지 시어머니를 농락하고 열받게 하기 위해 2억이라는 수단을 쓴 것뿐이에요. 집에서 프린트해 만든 거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평생 살면서 수표 한 번 못 봤는지 그대로 속더라고요. 2억 수표를 들고 방방 뛰어다녔어요. 아, 그런데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이것 좀 보시고 춤을 맞아 추실래요? 그래, 뭐니? 이거 좀 봐주실래요? 제가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아내서요. 비밀? 그리고 저는 또 한 장의 서류를 시어머니의 얼굴에 던졌죠. 그건 바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였어요. 어머님이 분명 그러셨죠? 고추 바치며 이 집이며 다 아가씨 명의로 남기고 돌아가실 거라고. 이유는 저희 남편이 입양된 애라서.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 현수 이 자식이 실토했구나. 걔는 이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아니죠. 입양은 선행이죠. 물론 어머님처럼 키우면 말이 달라지지만요. 전 어머님, 제 남편 이야기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아주 어려서부터 차별대우하셨더라고요. 다 말해서 따지게도 입 아플 정도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입양을 결정한 건 저희 남편이 아니라 시부모님 두 분이잖아요. 어른들이 결정해놓고서 왜 엄한 애가, 아무 잘못도 없는 애가 상처를 받아야 하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편애해놓고 어떻게 입양 사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같아도 친엄마 찾으러 나가고 싶었겠어요. 애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런 말을 해. 그런 애 앞에 두고 어디 폐륜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쉽게 상처나 주고. 엊그제도 말했죠. 너도 배 아파 낳아봤으니 너도 자식 예쁜 줄 알 거라고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쎄했는데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어. 그리고 아는 건 몰라? 아무리 당신들이 아가씨한테 다 물려주려고 해도 우리가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유류분이라고 아시나? 우리가 유류분 권리를 통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럼 절반은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차별대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우리 남편이 당신들이 편애한 거 증거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초등학생 때부터 매일 일기를 썼던 건 알아요? 알 리가 없죠. 그리고 그게 없다고 해도 우리 남편 자체가 증거야. 안 그래요? 그러니 해준 거 쥐뿔도 없으면서 꽁으로 2억 받을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뭐? 그렇다고 이 돈을 안 준다고? 저는 그 앞에서 수표를 찢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놀라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이제는 며느리 학대까지 하시네요. 여보, 잘 찍었지? 거기 아가씨도 다 봤죠? 여자가 하늘 품으면 5개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잘 보세요. 너 이 사진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야? 현수, 너도. 지금 얘랑 짜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엄마한테? 어? 엄마는 무슨. 언제 저한테 엄마 노릇한 적 있어요? 웃기지도 마세요. 전 제 와이프랑 애들만 가족이에요. 남편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곧 넘어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시누이에게 삿대질을 하며 한 소리 했죠. 그리고 한유리, 너 그렇게 결혼을 해서 되겠어? 정말 네가 원하는 게 결혼인 거 맞아?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긴 하니?
직장도 없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긴 해? 네 엄마가 해주던 거 이제 앞으로 네가 해야 하는 거야. 너 정말 할 수 있겠니? 그리고 철석같이 믿던 네 엄마가 지금 널 5억 주고 그 집에 파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제가 그 말을 하자 저희 시누이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엄마, 나 결혼 안 할래. 너무 무서워. 결혼하기 싫어. 웨딩드레스도 안 입을래. 이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 나 지금 이대로가 좋아. 엄마, 정말 나를 그 집에 파는 거야? 언니 말이 맞아? 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을 왜 안 해? 의사 집안이라니까? 네가 언제 그런 집에 시집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나이 먹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속 좀 트이고 사는 거 있는데 안 한다고? 무조건 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시누이는 더 크게 울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희 아가씨는 파혼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결혼까지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시누이가 비협조적으로 굴어서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을 사과했어요. 고추밭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유산으로 나눌 때 반으로 나눠줄 것을 약속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알아누웠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를 빼고 병간호를 해주는 사람도 시어머니의 화병을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죠. 그리고 아가씨는 다시 집거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 하면서도 그 꼴을 보는 게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정도로 싫었으니 저희 시어머니 화병이 나을래야 나을 수가 없죠. 그렇게 저는 제 남편과 저희 가족을 지켰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입양이 된 자식이든 낳은 자식이든 자기가 기르고 키운 자식들을 편애하는 건 부모의 자질에서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최후는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도 남편을 키워주신 점도 있으니 미운 정 고운 정 사아가며 잘 살아가 볼 생각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가족들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